비쌉니다. 적축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이 정도의 장점? 안녕하세요, 리뷰하는 기획자 윤쿤입니다. 네, 무슨 컨텐츠를 제작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키보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 종일 키보드를 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집에 와서도 키보드를 만지고 심지어 아이패드를 할 때도 키보드를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마침 멤브레인, 펜타그래프, 청축, 적축, 형축 이렇게 다양한 키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현재 갈축이 없어요. 갈축 키보드를 제가 그 적축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이거를 못 보여드리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다양한 키보드를 보여드려야 하니까 빠르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삐리리. 네, 먼저 키보드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터넷에서 저희가 키보드를 사려고 하면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키보드는 무엇인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우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저렴한 멤브레인 키보드가 있고요. 우리가 노트북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펜타그래프 방식의 키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딱 봐도 너무 비싸다 싶어 보이는 기계식 키보드가 있죠. 사실 이 기계식 키보드도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보드의 종류가 갈리는 건 우리가 키를 눌렀을 때 어떤 방식으로 입력이 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깊이 들어가면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력 방식이 다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키보드들도 멤브레인, 펜타그래프, 그리고 기계식 키보드로 나누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 기계식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마다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축, 청축, 그리고 이게 노란색인데 황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멤브레인 키보드는 로지텍사의 MK545입니다. 이 키보드랑 마우스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텐키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풀배열 키보드입니다. AA 배터리 2개가 들어가는 무선 키보드인데요. 블루투스는 지원하지 않지만 동글을 통해서 함께 들어가 있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제가 발음 잘 못하는 유니파잉, USB 유니파잉을 지원합니다. 그럼 우선 타건음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멤브레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가 거의 나지 않고 상당히 가볍게 타이핑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이 가볍고 조용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키보드라고 할 수 있어요. 멤브레인의 특징은 아니고 이 MK545의 장점이라고 하면 멀티미디어를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키들이 별도로 있다는 건데요. 보통은 이 펑션 키와 F키의 조합을 통해서 이런 기능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키들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편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볼륨 업, 볼륨 다운, 뮤트도 있고요.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재생 버튼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계산기 바로 가기 버튼이 있어요. 이 정도의 장점? 네, 다음은 펜타그래프 키보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펜타그래프 키보드는 또 로지텍이긴 한데 MX 키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는 키보드긴 한데 조회수가 정말 처참했어요. 안 돼! 그래서 이 키보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지금 위에, 여긴가요? 위에 보이는 카드를 눌러서 가서 보시면 되고요. 타건음 들어보시죠. 네, 멤브레인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타건음이 크거나 시끄럽진 않습니다. 이게 또 키스트로크도 짧기 때문에 조용한 타건음을 원하시는 분들은 펜타그래프 키보드도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짧게 이 키보드의 장점만 좀 말씀을 드리면 블루투스가 가능하다는 점인데 멀티 페어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개의 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기엔 이래 보여도 800g이에요. 무거워서 분노의 타이핑을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밀리지 않는다는 점, 센서를 통해서 키보드 백라이트가 알아서 켜지고 꺼진다는 점이 있겠네요.
단점은 비쌉니다. 네, 이제 기계식 키보드인데 기계식 키보드는 이 스위치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사실 지금 소개할 키보드도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바로 키크론의 K10 제품인데 제가 이 키보드를 살 때는 갈축으로 구매를 했는데 아무도 저에게 시끄럽다고 막 뭐라고 하진 않는데 또 스스로 사무실에서 또 갈축 쓰기에 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적축으로 스위치를 모두 바꿨습니다. 그럼 타건 들어보시죠. 네, 이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 스위치는 적축이고요. 키압은 45g 정도 되고 리니어 타입입니다. 또 리니어 타입의 특징이 조용하다는 건데 사실 타건음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엄청 조용하진 않아요. 키캡도 재질에 따라 ABS, PBT로 나뉘고요. 사이즈, 그러니까 프로파일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나누어지는데 저는 좀 프로파일이 낮은 XDA를 좋아합니다. 근데 또 제가 보면 손이 큰 편이에요. 손이 큰 편이라 가지고 이 XDA 키캡을 쓰면 오히려 좀 오타가 좀 많이 나는 편이기는 한데 예쁜 건 참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키보드도 또 키크론인데 이 K8 텐키리스 키보드입니다. 이건 회사에서 쓰는 키보드는 아니고 집에서 그냥 게임할 때 쓰는 키보드예요. 그래서 텐키리스의 청축으로 샀습니다. 타건호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이 키보드가 청축이다 보니까 정말 시끄러워요. 그리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한 사무실에서는 사용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쓸 때도 밤에는 좀 쓰기가 또 그래요. 근데 또 이게 게임을 할 때는 이 눌리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게임할 때 쓰기엔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키보드도 키캡이 이렇지 않았는데 제가 XDA 키캡으로 교체를 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게이밍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의 키캡을 사서 ESC 키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K10보다는 조금 더 배터리가 오래가는 느낌인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왜지? 네, 이번에 보여드릴 키보드는 알리에서 3만원을 주고 산 아이고 이건가? 죄송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타건은 듣고 오시죠. 이게 황축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인데 청축에 비해서는 덜 시끄럽고 갈축에 비해서도 덜 시끄러운 것 같은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축보다 조금 시끄러운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리고 이 키보드가 보시면 알겠지만 풀배열이긴 한데 100키를 가지고 있어요. 100키를 가지고 있어서 이 키들이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풀배열 키보드보다는 가로의 길이가 훨씬 짧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에 문제가 있는 게 오른쪽 시프트 키가 짧아요. 그리고 홈 엔드와 같은 기능 키들이 숫자 패드에만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문서 작업을 할 때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도 컨트롤이랑 이 0 여기랑 붙어 있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나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사용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단점들을 제외하면 타건감도 나쁘지 않고 이게 또 나름 핫스압 제품이에요. 핫스압 제품이고 그리고 내장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동글을 통해서 무선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동글도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숨어 있다 보니까 되게 좋은데 이 오타가 너무 많이 나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좀 못 쓰겠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5종류의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능은 뭐 두 번째 문제고 타건음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타건음을 들어보시고 원하는 제품으로 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기계식 키보드는 이제 막 입문한 사람이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타건감 그리고 스위치에 따라서 느낌이 아주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키보드를 한번 눌러보시고 구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슬슬 무접점 키보드를 한번 사보고 싶다라는 욕망이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비싸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접점 키보드를 한번 구매하게 되면 다음에 무접점 키보드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